저는 쉰둘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날은 병원에서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지요. 저녁 무렵 한산한 지하철 객실, 다들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는데 고요를 깨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은 젊은 중국 여자가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마치 시장통 확성기처럼 큰 소리로 중국말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억양이 강하다 보니 객실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참고 있었습니다. 곧 끊겠지 싶었던 거지요. 그런데 5분, 10분이 지나도 목소리는 줄지 않고 더 커졌습니다. 옆자리의 젊은 여학생은 이어폰을 꺼내 귀를 막았고 맞은편 부부는 서로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객실 안은 금세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분위기였지요. 저도 속이 답답했습니다. 아무도 말은 못 꺼내고 눈치만 보는 그 답답함. 그때 제 눈길을 끄는 분이 있었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었어요. 단정한 코트에 꽃무늬 스카프를 두르고 은발을 곱게 올려 묶은 모습. 말은 체구의 조용한 분 같아 보였는데 잠시 후 일어난 그분의 행동은 제 삶에서 오래 기억될 장면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 할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중국 여자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순간 객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야! 우렁찬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외모와는 전혀 다른 허스키하고 강한 음성. 객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민폐 끼칠 짓은 하지 말아야지. 여기가 내 나라야? 공공장소에서 뭐 하는 짓이냐? 작은 체구에서 그렇게 큰 목소리가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저 역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중국 여자는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붙잡고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자 할머니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눈을 부릅뜨셨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게 뭔지 몰라? 예의도 모르고 상식도 없고 젊은 게 버르장머리 없이. 순간 객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꾹 눌려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뒤쪽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에 왔으면 한국 예의 지켜야죠. 그 말을 신호처럼 객실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너무 심했어. 나도 참다 답답했는데. 어르신 속 시원하게 말씀 잘하셨어요.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요. 중국 여자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뭐라고 중국말로 쏟아냈습니다. 그 모습은 더더욱 반감을 샀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외국인이면 다야? 젊은 직장인이 거들었습니다. 똑바로 살아야지. 할머니는 고개를 치켜들고 마지막으로 호통치셨습니다. 작다고 우습게 보지 마라. 내 목소리는 너희 10명보다 크다. 객실 안에서 박수와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지하철 칸 전체가 하나가 된 듯 했습니다. 중국 여자는 결국 더는 버티지 못하고 황급히 짐을 챙겨 다음 역에서 내려버렸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사람들은 일제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오늘 하루 스트레스가 다 풀렸네. 그런데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린 여자가 플랫폼에서 영무원에게 뭔가 따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차별이다. 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와 몇몇 승객이 영무실로 불려가야 했습니다. 저도 목격자라 따라갔습니다. 영무실 안 경찰이 상황을 묻자 모두가 입을 모았습니다. 저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 대신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승객이 증언했습니다. 다행히 경찰도 상황을 이해하고 별다른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중국 여자는 끝내 언성을 높이다 떠났고 할머니는 작은 책으로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귀엔 그분의 목소리가 여전히 쟁쟁했습니다. 작다고 우습게 보지 마라. 내 목소리는 너희 10명보다 크다. 그날 이후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눈치만 보고 괜히 피곤할까 침묵하며 살아가는 건 아닐까.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할 순간이 있는데 말이죠. 저는 앞으로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민폐를 끼치는 일이 벌어질 때 꼭 그 할머니처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한 사람을 꾸짖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답답함을 뚫고 나온 정의로운 목소리였습니다.